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기술이죠. 인바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체성분 분석 분야에서는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제품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어떤 제품들이 주력인가요? 네, 역시 그 핵심은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가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70%요? 와, 정말 비중이 크네요. 네, 병원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주로 쓰는 그런 모델들이죠. 그리고 체수분 분석기 BWA라는 좀 더 전문적인 장비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떤 것들인가요? 집에서 쓰는 제품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그 인바디 다이얼 같은 컨슈머 제품들이 한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 네, 그리고 자동 혈압계가 한 4%, 그 외에 신장계나 관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죠. 가정용 중에서는 그 인바디 다이얼 H36 모델이 전문가급 정밀도라고 광고하는 걸 봤거든요. 혹시 H20 모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H30이요. 그건 이제 8개 전극이랑 3가지 주파수를 써서요. 가정용인데도 정확도를 꽤 높인 약간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극이랑 주파수가 더 많군요. 네. 반면에 H20는 이제 핵심 측정 기술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 부담을 좀 낮춘 모델이죠. 아하. 대신에 이제 H20에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거나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그런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바디 측정의 기술적인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지방이나 근육량을 알아내는 거죠? 핵심은 그 생체 전기 임페던스 분석, 영어로는 BIA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BIA요? 네, 몸에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많은 근육은 전류가 잘 통하고 수분이 적은 지방은 잘 안 통하거든요. 저항 차이를 이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전기 저항값의 차이를 측정해서 체성분에 분석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정교한 기술 같은데요. 그럼 정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문가용 모델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에 쓰는 그 덱사 스캔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 결과랑 비교했을 때 98%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정확성은 상당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죠. 98%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모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숫자가 높은 모델, 예를 들어 인바디 570, 770, 970 이런 모델일수록 더 많은 전극과 주파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더 비싸군요. 네, 그래서 이제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부위별로 분석하거나 세포 안팎의 수분 비율 같은 더 상세한 데이터까지 제공하는 거죠.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경쟁자들이 꽤 다양해요. 일단 일본 오므론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에서 인지도는 높은데 사실 체성분 분석 기능 자체는 좀 기본적인 편이고요. 프랑스의 위딩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위딩스. 거긴 디자인이 되게 예쁘던데요. 맞아요. 거기는 바디 스캔이라는 모델처럼 심전도 ECG 측정 같은 부가 기능을 막 넣어서 프리미엄 가정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많네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는 셀바스 헬스케어, 또 티멜리슘의 바디닷 같은 곳도 있고요. 독일의 SECA, 또 호주나 북미 쪽에서 많이 쓰는 이볼트 360, 그리고 좀 특이하게 3D 스캐너 기반으로 하는 스타이쿠 같은 회사들도 각자 다른 기술로 경쟁하고 있죠.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인바디는 특히 해외에서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별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3%에 달합니다. 83%요? 와, 거의 다 해외에서 보는 거네요. 네, 압도적이죠. 이 중에서 미국 시장이 제일 커요. 35%. 역시 미국이군요. 네, 그다음 한국의 한 17%, 유럽 12%, 일본 9%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한 13개 정도 해외 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100개가 넘는 나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계속 성장세인가요? 네, 2025년 1분기 매출이 55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벌써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와, 5분기 연속이요? 네, 특히 해외 시장 성장이 두드러졌고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30%나 줄었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보셔야 하는데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해외 직접 판매를 강화하려고 영업 인력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아, 인건비가 늘었군요. 네, 작년 4분기에 한 829명이던 직원이 올해 1분기에는 1024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이 확 증가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긴 직접 판매를 늘리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비용이 늘긴 했지만 회사 재무 상태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뭐 부채가 많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재무 안정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3.25%밖에 안 돼요. 13%면 엄청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아직 낮죠. 거의 뭐 빚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현금성 자산도 한 305억 원 정도 있고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서 쌓아둔 돈이죠. 이게 한 2,774억 원 수준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와, 돈 많네요. 그리고 뭐 당장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전환사채나 상환우선주 같은 소위 오버행 이슈도 지금은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정말 튼튼해요. 다행이네요. 최근에 뭐 주목할 만한 활동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열린 CES 2025 아시죠? 거기 참가해서 기술력을 좀 알렸고요. 또 지난 3월에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키메스 2025에서 신제품들을 대거 공개했어요. 아, 신제품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S시리즈 최성분 분석기 신형 모델들 하고요. 또 좀 흥미로운 게 고령층의 영양물량 상태를 평가하는 글림이라는 기준 기반 솔루션,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한 밸런스 측정기 같은 것들도 선보였어요. 인바디 터치라는 디지털 결과 플랫폼 또 공개했고요. 단순히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 확장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단순 기계 제조사를 넘어서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북미 중심의 강력한 해외 성장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일반 5,0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 모델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와, 비싸네요. 네. 그리고 병원약 매출 비중이 38%에 달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둘째는 가정용 시장 공략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네. 셋째는 이게 좀 재밌는데 인버디라는 키워드에 구글 검색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 매출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아, 검색량이 늘면 매출도 는다. 네, 그런 경향이 꽤 뚜렷해요. 브랜드 인지도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바디가 그동안 쌓아온 최성분 데이터가 1억 6천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1억 6천만 건이요? 엄청나네요. 네,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제 AI나 IoT 기술하고 결합해서 플랫폼이나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전략,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들어보니 성장 동력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단기적인 수익성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증가가 당장의 영업이익률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서 직접 영업을 강화하는 게 결국 성장에 더 긍정적일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보면 최근 리포트 기준으로 한 3만 5천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바디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탄탄한 기술력과 또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특히 그 데이터 기반의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증가는 분명히 풀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바디가 그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